안녕하세요. 홍기훈 대표입니다. 가장 암에 걸리지 않는 신체 부위가 어디일까요? 아시나요? 손일까요? 발일까요? 아니면 코일까요? 그건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왜 심장이 암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혈액이 항상 순환하고 있어서, 그것도 그냥 혈액이 아니고 따뜻한 혈액이 항상 순환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도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와의 사이에서 이렇게 항상 따뜻한 대화가 순환하고 있다면 불통이라는 암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소통의 기본은 먼저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경청이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시죠. 경자는 몸을 기울인다는 뜻입니다. 청자를 한번 볼까요? 왼쪽 변에는 귀 밑에 인구망이 있고 오른쪽에는 열 십자 밑에 눈목이 있습니다. 그 아래 한일과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 같은 귀를 갖고 커다란 귀를 갖고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경청한다는 것은 바로 자녀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귀와 눈과 마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소통력을 키워주는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알파벳 H입니다. H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의 관심과 욕구를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두 개가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통의 기술이 그 둘 사이를 연결해줘서 H 모양이 되었을 때 바로 해피하게 되는 거죠. 경청으로 시작된 H가 우리 집의 암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기둥, 우리 자녀의 관심과 욕구를 제대로 아는 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언어와 자녀의 언어는 다르다. 우리가 자녀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몇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에너지 흐름에 따라서 외향형, 내향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외향형 아이라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사교성도 있고 여러 사람하고 동시에 대화하는 걸 굉장히 선호할 겁니다. 일단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해하고 생각하겠죠. 빠르게 반응하고 피드백도 빠른 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향형 A라면 생각하는 걸 좋아할 것입니다. 집중력 있고 글로 쓰는 걸 오히려 더 좋아하고요. 혼자만의 공간을 굉장히 원하죠. 혼자 있고 싶어 합니다. 대화할 때도 1대1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아이들은 이해하고 생각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중하고 피드백에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외향형 아이를 내향형처럼 대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생활 방식에 따라서도 판단형과 인식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판단형은 이런 아이들이죠. 정리정돈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계획도 잘 세우고요. 그 다음에 결론도 신속하게 내리고 의지를 가지고 결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런 아이가 판단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더 많죠. 인식형. 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죠. 자율적이긴 하지만 너무 여유가 있습니다. 좋게 보면 융통성이 있죠. 이런 아이들은 과정을 중시하고요. 정리정돈이나 계획표 짜는 걸 좀 힘들어합니다. 인식형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인식형인데 판단형처럼 너무 심한 압박을 주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녀하고 소통할 때에는 자녀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지금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자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실제 관심, 우리 아이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변하지 않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부모들의 소통 스타일 한번 살펴볼까요? 강남 스타일? 아니죠. 소통 스타일은 무관심형이나 허용형, 비판형, 설득형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녀가 언젠가 심하게 반응하거나 소통이 꽉 막혀버리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거나 아이의 감정에 둔감하다면 무관심형의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그게 자식 사랑이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녀들한테 완전히 끌려다닌다면 허용형 부모입니다.
기다려주지 않고 잔소리 많이 하면서 자기의 말에 순종하기를 강요하면서 매사에 지적하고 있다면 비판형 부모죠. 이런 부모님 많으시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 생각이 옳으니까 한번 따라봐. 강압적이진 않지만 자꾸 자식이 변하길 바라는, 말로 조곤조곤 설명하는 설득형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유형은 모두 다 우리 자녀한테는 그저 불통의 한 유형일 뿐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공감형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하고 대화할 때 늘 이 두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만약 아이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나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면 지금 내 기분이 어떨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 두 가지 생각만 있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공감형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아 씨 아시죠? 그 어머니 이야기는 바로 이런 변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본 네 손가락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죠. 희아 손가락이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 두 손가락이 하얗게 꼬물거리는데 꼭 튤립이 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희아야, 너는 손가락이 어쩜 그렇게 예쁘니? 나랑 바꾸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자식을 향한 변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겠죠. 자, 이제 두 가지 기둥을 이어줄 마지막 한 가지, H를 만들 수 있는 가교. 그것은 바로 5가지의 소통 기술입니다. 첫 번째, 잔소리를 줄이고 대화의 타이밍을 잡아라입니다. 자, 하루만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걸 몽땅 녹음해보고 한번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대화가 어떤 대화일까요? 바로 잔소리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하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으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아이의 귀에는 다 잔소리인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 겁니다. 자, 대화 중에 먼저 잔소리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런 다음에 또 절반으로 줄이세요. 또 절반으로 줄이세요. 그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두 번째, 대화 속에 숨겨진 신호를 파악하라입니다. 자, 아이들이 반항하고 저항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아세요? 무력감이나 좌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이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상 신호가 발견된다. 하던 말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감정을 먼저 살펴보세요. 기분이 어떤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선택권을 주는 대화로 바꿔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스킬, 소통의 기술은 부모의 감정을 적절한 대화법으로 표현하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이 메시지 같은 방법이 좋은데요. 자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법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부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칭찬한 다음에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칭찬하는 샌드위치 대화법,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몸짓과 표정으로 대화하라 입니다. 앨버트 메라비어는 이런 말을 했죠. 대화의 비중을 보면 표정과 몸짓이 55%, 목소리가 38%, 말의 내용은 고작 7%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몸동작, 표정, 억양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안 보는 것처럼 보여도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으로 느낌을 금방 알아챕니다. 부모님들 모르셨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때 감정이 이입된 감탄사를 자주 쓰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야기할 때 끼어드는 거 멈추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술, 아이 수준을 고려하고 부모의 역할을 분담하라입니다. 자, 자녀가 나이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들의 대화 방식도 변화돼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시기로 막 접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공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아이가 좀 변덕을 부린다?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부모 이외에 삼촌이나 고모, 이모, 사촌형, 선배, 멘토 같이 아이한테 제2의, 제3의 소통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엄마하고 아빠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소통할 때 아빠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밥상머리 대화할 때
가족들이 전부 다 모였을 때 가능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로에 대한 이야기나 직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견이 충돌할 때 조정하는 얘기는 아빠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존재감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의 관심과 욕구를 아는 하나의 기둥,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변하지 않는 마음, 두 번째 기둥, 이 두 개의 기둥과 소통의 기술이라는 가교를 통해서 드디어 우리 집에 H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H, 소통 공식이 있는 집이 바로 진짜 소통이 있는 해피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